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무역풍의 영향을 받는 엘니뇨와 라니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평상시의 상황과 그 다음에 특정한 상황인 엘니뇨, 라니냐의 상황을 각각 비교를 하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죠. 엘니뇨와 라니냐가 왜 생기느냐? 원인은 무역풍 때문이다. 이게 적도 지역에서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역풍의 영향을 받게 되고, 무역풍이 어떤 때는 세고 어떤 때는 약하게 불게 됨으로써 평상시와 다른 현상들이 각각 동태평양과 서태평양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세기의 변화에 의해서 약해지면 엘니뇨, 강해지면 라니냐가 나타난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자, 그것을 가지고 평상시의 상황부터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평상시의 상황입니다. 여기가 동태평양, 페루 연안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인도네시아 부분이겠네요. 인도네시아 부분의 서태평양이 되겠습니다. 자, 무역풍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부는, 지속적으로 부는 바람이기 때문에 이 무역풍은 약해지든 강해지든 무조건 동쪽에서 서쪽으로 불어요. 자, 이렇게 무역풍이 평상시에 동쪽에서 서쪽으로 불기 때문에 표층 해수가 이제 동쪽에서 서쪽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역풍의 방향과 함께 표층 해수가 쭉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럼 표층 해수가 사라진 이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동태평양에서는 용승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서태평양에서는 이제 표층 해수가 같기 때문에 따뜻한 기온이죠. 여긴 적도 부근이니까 따뜻한 기온에 의해서 기온이 올라가게 된다. 그래서 두 군데의 기온을 비교를 한번 해보면 인도네시아의 서태평양 연안에서는 기온이 높고요. 기온 혹은 수온, 수온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거는 물에 대한 내용이니까. 자, 수온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 수온이 높고, 그 다음에 동태평양 같은 경우는 이제 용승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심해수가 올라오는 작용이라 여기에서는 수온이 낮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수온이 높게 되면은 여기에서는 공기가 데펴지게 되면서 이제 상승기류가 나타나서 구름이 여기에서 주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결과 강수량이 높은 특징이 있어요. 그 다음 반면에 이제 동태평양 같은 경우는 이제 수온이 낮고 그 다음에 용승작용에 의해서 영양염류가 올라오게 되죠. 그 결과 이제 어장이 형성이 될 거고, 영양염류에 의해서 어장이 형성이 될 거고, 수온이 낮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강수량이 많지 않은 그런 특징이 있는 게 바로 동태평양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평상시의 모습에서 이제 엘니뇨와 라니냐가 각각 나타나게 될 건데, 자, 엘니뇨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무역풍이 약해지면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역풍이 약해지면, 평상시보다 약해지면 우리는 엘니뇨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약화가 됨으로써 이제 표층 해수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갈 때 그 힘이 좀 부족하게 되는 거죠. 그럼 상승기류가 어디에서 주로 만들어지게 되냐면 이 중간쯤에서 만들어지게 되고, 이 서태평양과 동태평양을 비교해 봤을 때 용승이 약화되는 동태평양의 모습, 그 다음에 서태평양은 평상시보다 수온이 낮아지는 모습,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표층 해수가, 따뜻한 표층 해수가 충분히 가지 못했기 때문에 수온이 낮아지고요. 그 다음에 동태평양에서는 수온이 평상시보다는 높아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왜 그러냐면 많이 이동했던 표층 수온이 적게 이동을 하고, 그 다음 많이 올라왔던 심해수가 적게 올라오기 때문에 수온이 그만큼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자, 수온이 낮아지게 되면 상승기류가 만들어지지 않게 되면서 이때에는 강수량이 줄어들게 되죠. 평상시보다 강수량이 줄어드니까 가뭄 현상이 나타나겠네요. 자, 여기 동태평양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평상시보다 수온이 높아져요. 그러면 상승기류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 결과 강수량이 높아지게 되면서 평상시보다 강수량이 높아지면 우리는 홍수가 난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용승도 약해지니까 당연히 어장도 좀 약화되는 모습이 여기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엘니뇨는요, 우리 수온이 올라가게 되는, 동태평양의 수온이 올라가게 되는 현상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엘니뇨의 또 다른 이름은 뭐냐면 이상 고온 현상인데, 누구를 기준으로 고온이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동태평양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서태평양보다는 여러분들이 동태평양을 기준으로 이제 정리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많은 소스
호수를 얻어갈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상 고온 현상, 자, 엘니뇨에 의해서 무역풍의 약화에 의해서 동태평양의 수온이 이상 고온 올라가게 되는 현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라니냐는요, 이제 평상시보다 더 강화되는 현상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아요. 무역풍이 강화되는 거죠.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되는 표층 해수가 훨씬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서태평양의 수온은 훨씬 더 높아지는, 강화되는 현상이 나타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태평양의 용승작용도 더 강화될 것이고, 그 다음에 수온이 내려가는 것도 더 강화되어서 내려가겠죠. 자, 수온이 더 강화되어서 올라가면 강수량이 높아지게 됩니다. 평상시보다 높아지니까 홍수가 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동태평양은요, 용승작용이 마구마구 일어나요. 그러면 좋은 어장이 형성될 수는 있으나 수온이 너무나 낮게 내려가겠죠. 그러면 냉해를 입겠네요. 냉해뿐만 아니죠. 여기에서는 강수량이 훨씬 더 줄어들게 되고 여기서는 가뭄 현상도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무역풍을 기준으로 해서 동태평양의 용승의 효과, 그 다음에 수온의 변화를 기억을 하시고 이제 홍수가 날지, 뭐 강수량이 어떻게 변할지 이런 것들을 기억하는 게 가장 기본되는 엘니뇨와 라니냐의 변동이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아래쪽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표 아래쪽에서. 자, 이렇게 와서 이제 위쪽에서 얘기를 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겁니다. 평상시 때 동태평양과 서태평양의 상황이 어땠었는데 엘니뇨 무역풍이 약화됨으로써 동태평양의 용승이 약화가 되더라. 이것을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 이렇게 약화가 되게 됨으로써 이제 여기에서는 수온이 증가를 한다, 수온이 상승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이 수온 상승에 의해서 강수량이 증가해서 홍수가 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서태평양은 여기에 반대, 평상시의 반대, 덜 중요하니까 동태평양만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라니냐는 평상시의 강화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무역풍이 강화되기 때문에 동태평양의 용승이 강화되죠. 그리고 또 하나 수온도 하강하는 게 더 강화된다고요. 그래서 자, 냉해 입을 수 있고요. 냉해 입을 수 있고 그다음에 가뭄 현상 나타날 수 있고요. 용승이 강화되니까 영양염류는 존재할 수 있으나 냉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나쁜 현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자, 나머지들도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용승에 대해서는 이미 얘기를 했고요. 자, 온난수역의 두께와 그 다음에 수온 약층의 깊이입니다. 자, 수온 약층의 깊이 같은 경우는 표층 수온이 높을수록 두께가 두꺼워져요. 그래서 이제 동태평양이랑 서태평양이랑 비교를 해보게 되면 이제 표층 수온이 서태평양이 훨씬 더 높으니까 이제 표층 수온의 두께도 마찬가지로 두꺼울 거고요. 그 다음에 동태평양은 얇겠죠. 그 다음에 온난수역의 두께는요. 표층 해수가 서쪽으로 이동을 하죠. 그러면 온난 해수가 표층 해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표층 해수가 서쪽으로 이동을 하니까 동쪽은 얇고 그 다음에 서쪽은 두꺼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 두 개는 비례하는 관계예요. 비례하는 관계. 평상시에는 동쪽과 그 다음에 서쪽으로 비교해 봤을 때 서쪽이 훨씬 더 다 두꺼운 모습을 갖게 되는 거죠. 네, 엘니뇨에 의해서 무역풍이 약화됨으로써 엘니뇨가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자, 동태평양이 더 두꺼워지고 동쪽과 서쪽의 두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는 두 개의 꺽쇠 정도였으면 이제 하나의 꺽쇠 정도, 이 정도로 바뀌게 되는 거죠. 동태평양이 조금 더 두꺼워지고 그 다음에 서태평양이 조금 더 얇아짐으로써 평상시보다 이 차이가 줄어들게 된다. 여기 수온 약층의 깊이도 마찬가지로 동태평양이 두꺼워지고 서태평양이 얇아짐으로써 평상시에는 꺽쇠가 두 개였다면 약화되어서 이 차이가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자, 라니냐는 평상시에 강화 현상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동태평양은 평상시에 얇았는데 더 얇아지고 서태평양은 두꺼웠는데 더 두꺼워져서 동쪽과 그 다음에 서쪽의 두께 차이가 꺽쇠 3개 차이만큼 더 강화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강화의 차이 혹은 그 강도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동태평양도 평상시에 수온 약층의 두께가 얇았는데 더 얇아지고 그 다음에 서태평양은 수온 약층의 비가 두꺼웠는데 더 두꺼워지는 모습에 의해서 이렇게 차이가 더 많이 나게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약화되고
강화되고 무역풍 약화, 무역풍 강화에 의해서 동태평양들이 각각 어떻게 변화했는지 라니냐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강화 현상이니까 굳이 외우시지 않아도 됩니다. 엘니뇨가 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동태평양의 엘니뇨의 현상을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하시는 게 가장 핵심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면은 엘니뇨와 라니냐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 이 내용들은 이제 수온에 대해서 혹은 해수, 수권의 변화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아래쪽에서 남방진동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자, 남방진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쪽에서 얘기했던 우리 엘니뇨와 라니냐 같은 경우는 동태평양과 서태평양의 수온 변화에 의한 이제 현상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엘니뇨, 라니냐는 수온 변화인데, 이제 남방진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무역풍의 약화와 그 다음에 강화에 따라서 기압이 변화하는 것을 우리는 남방진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동쪽 해역이 있고 그 다음에 서태평양이 있겠죠. 동태평양과 서태평양을 기준으로 봤을 때 동태평양은 서태평양보다 수온이 낮아서 이제 하강 기류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고기압대가 형성이 되겠죠. 자, 서태평양 같은 경우는 표층 수온이 많이 가기 때문에, 표층 해수가 많이 가기 때문에 수온이 높아서 상승 기류가 나타나겠죠. 그 결과 이제 저기압대가 형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고기압과 저기압이 형성이 되면서 얘네들이 하나의 셀을 만들게 되는데 이것을 워커 순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이 워커 순환이 무역풍의 약화 혹은 강화에 따라서 이 순환의 셀이 커지거나 아니면 작아지거나 이런 변화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 변화를 바로 우리가 남방진동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아래쪽에서 이제 다윈 지역과 타히티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다윈 지역이 바로 이제 서쪽 지역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다윈 지역. 그 다음에 이제 타히티 지역은 이제 동쪽을 기준으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남태평양의 타히티 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지역을 비교를 해봤을 때, 각각 비교를 해봤을 때 이제 기압의 값이 이제 차이가 어떻게 나느냐, 플러스 값이 나느냐, 마이너스 값이 나느냐에 따라서 엘니뇨 현상이 나타났느냐, 혹은 무역풍이 강화되었느냐, 엘니뇨는 무역풍이 약화된 거죠. 약화되었느냐, 아니면 무역풍이 강화되었느냐, 그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게 이 아래쪽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 남방 진동 지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여기 동쪽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과 고기압의 수치와 그 다음에 서쪽의 저기압의 수치, 이 수치를 서로 빼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동쪽의 기압 마이너스 서쪽의 기압으로 비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평상시 때는 동쪽의 고기압이고요. 그 다음에 서쪽의 저기압이기 때문에 약간의 플러스 값을 갖게 될 거예요. 그런데 무역풍이 강화되어서 평상시에 강화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이 남방진동의 지수가 더 커지겠죠. 플러스 값을 갖겠죠. 그 다음에 무역풍의 약화에 의해서 평상시보다 더 약화가 되면 플러스가 아닌 마이너스로 변화가 되면서 동쪽의 기압이 이제 저기압, 그 다음에 서쪽의 기압이 고기압이 되면서 마이너스 값을 갖게 됨으로써 이제 엘니뇨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플러스 값, 남방진동의 지수가 플러스 값을 갖게 되면 라니냐 현상이 나타날 것을 우리는 예상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값을 갖게 되면 엘니뇨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되겠죠. 지금 다윈 지역과 타히티 지역의 기압을 비교를 해봤는데, 이제 서쪽과 동쪽의 기압을 각각 비교해봤을 때 이제 동쪽이 앞쪽이기 때문에 그 마이너스 플러스 값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여기에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프를 봐서도 알 수가 있어요. 남방진동의 지수를 보고 위쪽에 플러스 값을 갖게 되면 라니냐 현상이 일어나면서 자, 무역풍이 강화되는 날일 것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값을 갖게 되면 엘니뇨 현상이 일어나면서 무역풍이 약화되는 현상일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위쪽에서 엘니뇨와 라니냐, 그 다음에 남방진동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두 개는 굉장히 비슷한 듯 하면서 달라요.
비슷한 거는 이제 무역풍의 강화와 약화에 따른 현상임이 이제 같은 것이고, 그 다음에 다른 차이는 무엇이냐면 여기서 나타나고 있죠. 엘니뇨는 수온의 변화이고, 그 다음에 남방진동은 대기 순환 혹은 이제 기압의 변화이다라는 것이 차이점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개는 서로 이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해수와 대기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관계이기 때문에 얘네 두 개를 함께 묶어서 우리는 그것을 엔소라고 부른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이제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것 같네요.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린 가와나는 서로 다른 시기에 관측한 것이고, 그 다음에 편차를 구할 건데 수온 편차를 알아볼 거랍니다. 자, 수온 편차를 봤을 때에 이제 각각 누가 라니냐, 엘니뇨인지를 맞춰야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동태평양을 기준으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이렇게 동태평양의 수온 편차를 얘기를 할 건데, 라니냐 같은 경우는 평상시보다 수온이 더 낮은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평년값보다 훨씬 더 낮은 값을 갖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을 갖겠죠. 그래서 얘가 라니냐. 만약에 동태평양의 수온 편차가 마이너스면 라니냐임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플러스 값을 갖으면 엘니뇨임을 알 수가 있겠죠. 평상시보다 동태평양의 수온이 더 높기 때문에 이제 앞쪽의 값이 커지면서 플러스 값을 갖게 될 겁니다. 자, 가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5를 가지고 있으니까 얘가 라니냐의 현상이고요.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는 4.5 혹은 4 이렇게 갖고 있으니까 엘니뇨의 현상이겠네요. 엘니뇨. 자, 위쪽 같은 경우는 무역풍의 강화, 아래쪽 같은 경우는 무역풍의 약화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선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기에 A해역 서태평양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강수량의 편차를 얘기를 한대요. 자, 라니냐 시기에는 강수량이 더 강화되겠죠. 혹은 뭐 만약에 동태평양에서 수온이 약화되면 더 강화해서 약화된다. 그래서 평상시의 값보다 더 큰 값으로 이제 강수량이 존재하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플러스 값을 갖겠네요. 그래서 플러스 값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나시기에 동태평양, 엘니뇨 시기에 동태평양의 해수면의 높이 편차. 자, 해수면이 이제 무역풍에 의해서 평상시에 서쪽으로 이동을 할 건데 엘니뇨에 의해서 서쪽으로 잘 이동을 못 한대요. 그 결과 동태평양의 해수면의 높이가 더 높아요. 평상시보다 더 높고 마이너스 평상시 값이 있겠죠. 그래서 이 값을 대입을 하면 이제 플러스 값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니은은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동태평양의 적도부역 해역에서 용승이 일어날 건데 그 용승은 언제 더 강화가 될 것이냐, 강하냐? 가시기 때 더 강하겠죠. 그런데 나시기에 강하다 그랬으니까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오직 기억만 정답이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니뇨 또는 라니냐 중에서 한 시기의 강수 편차를 얘기를 하고 있대요. 자, 강수량 편차를 얘기를 하면 우리 일단은 동태평양을 기준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태평양을 기준으로 했을 때 라니냐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강화 현상이기 때문에 이때는 강수량이 더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제 강수량 편차가 마이너스 값을 가질 것이고요. 라니냐.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엘니뇨라고 한다면 이제 강수량이 평상시보다는 증가되는 모습을 보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엘니뇨가 될 것이다. 그러면 요 그림에서 동태평양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요쯤의 내용이기 때문에 요쯤이 아니죠. 요쯤의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값을 갖는 강수량 편차를 보이고 있어서 요 그림은 라니냐 때의 모습이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라니냐 때의 모습에서는 강수량이 평상시보다 더 이제 감소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서태평양에서는 평상시보다 강수량이 더 증가를 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선지로 갈게요. 자, 강수량 편차가 플러스 0.5mm인 날이 이제 이상인 해역이 주로 동태평양 적도 부근에 위치한다 그랬는데 아니죠. 더 플러스 값을 갖는 애들은 진한 색깔들 서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태평양이다. 자, 서태평양 적도 해역과 동태평양 해역 사이에 해수면의 높이 차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해수면의 높이 차든 뭐 수온약층의 두께든 무조건 평상시에 강화 현상이죠. 그러니까 더 강화되어서 커진다. 맞는 말이 되겠네요. 자, 남독도 해류
해류가 강하다. 자, 이 남쪽도 해류 같은 경우는 무역풍의 영향을 받는 애예요. 그런데 무역풍이 강화가 되니까 라니뇨 때는 강화가 되니까 당연히 남쪽도 해류도 강해지겠죠.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니은과 디귿이 정답이라서 우리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는 가와 나, 적도 부근 해안에서 측되는 해수면 높이 편차를 얘기를 한대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아래쪽은 엽록소 A의 농도의 분포를 얘기를 한다 그랬는데, 자, 엽록소 A 같은 경우는 이제 식물성 플랑크톤에 굉장히 많겠죠. 얘가 많아지려면 영양염류가 많아야 돼요. 영양염류가 많아야 된다. 자, 영양염류가 많아지려면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해봤을 때 심해수가 많이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용승작용이 많이 일어나야 되겠네. 이런 얘기가 되겠고, 용승작용이 많이 일어나려면 뭐 라니냐가 형성이 되던가 아니면 이제 평상시에 관계가 바로 이런 관계가 되겠다. 엘니뇨 때는 좀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게 될 겁니다. 자, 일단 이제 여기까지 해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와 나에서 해수면 높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태평양을 기준으로 얘기를 해볼 거예요. 동태평양, 그 다음에 동태평양. 자, 해수면의 높이가 이제 어떻게 차이가 날 거냐면 이제 라니냐 강화되는 현상이죠. 강화되는 현상 때는 해수면의 높이가 원래는 동태평양 때는 낮았어요. 그런데 이제 더 강화가 되니까 마이너스 값을 갖게 될 겁니다. 더 낮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값을 가지면 라니냐가 될 것이다 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태평양을 기준으로 해서 무역풍의 약화로 인해 해수면의 높이 차이가 이제 서태평양과 별로 안 나면서 이제 높은 상태, 동태평양이 높은 상태를 갖게 되면 이제 엘니뇨가 되겠죠. 그랬을 때 이 편차는 플러스 값을 갖겠습니다. 자, 플러스 값을 가지면 엘니뇨라고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가그램에서는 지금 마이너스 4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해수면의 높이가 더 줄어들었기 때문에 라니냐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더 확인을 해봤을 때 지금 동태평양에서 용승작용이 막 일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엽록소 A의 함량이 더 많아지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죠. 혹은 뭐 A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엽록소 A 영양염류가 많이 올라와서 용승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났음을 여기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나 같은 경우는 플러스 4 혹은 8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엘니뇨의 상황이죠. 무역풍의 약화, 그 결과 이제 용승도 약화가 되어서 A 지역 혹은 이제 동태평양에서 용승이 약화가 되어서 여기 영양염류가 줄어들게 되고 엽록소 A도 줄어들게 되죠. A 지역 같은 경우는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1에서 0.1 정도로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 모습. 그래서 이 나가 엘니뇨가 맞겠구나라는 것을 확인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선지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무역풍의 세기는 엘니뇨가 약하고 라니냐가 강하죠. 가가 더 강하다. 맞는 말. 자, 동태평양 적도 해역의 따뜻한 해층의 두께는 하고 물어보고 있네요. 자, 이 따뜻한 해수층은 표층 해수가 되는 거고 무역풍이 약화되었을 때 더 두꺼워질 거예요. 자, 가가 더 두껍지 않고 나가 더 두껍다. 자, A 해역의 엽록소 A의 농도는 엘니뇨 시기가 라니냐 시기보다 더 높다 그랬는데 엘니뇨 시기가 더 낮고 라니냐 시기가 훨씬 더 높았죠. 용승 때문에. 자, 그래서 이것도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로지 맞는 정답은 기억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